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손해사정사 2차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2019 시즌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금 다른 해보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요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자, 우리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한 20%, 여기가 80% 있으면 강의가 이 정도 됩니다. 강의나 교재가 이 정도 되고, 이 80%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노력이에요. 아무리 강의가 좋고 교재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집중하지 않고, 강의 끝나고 복습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시간에 혼자 노력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습득하는 어떤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은 어떻게 20%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의 80%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결론은 이거를 50%로 만들자. 50%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제가 해결을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세이빙시키고, 그 세이빙한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 50%를 내가 해드리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점 한 3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저는 사실 옛날부터 공부를 할 때 좀 왜라는 것에 집착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할 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그 과목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좀 터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 과목을 공부할 때 굉장한 사실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 하시는 분들은 의학이론 과목이 있죠. 의학이론 과목 교재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자, 목 디스크의 증상은 첫 번째 손 저림, 그 다음에 손이나 팔이다. 팔의 감각 이상,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사실은 여러분들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자, 사실은 이 디스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척추체가 있죠. 척추뼈가 이렇게 뼈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앞뒤로 양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탄력성이 있는 섬유체가 있어요. 섬유체가. 이것이 완충 역할을 하고, 그리고 유연성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충격도 당연히 완화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디스크라고 불러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추간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간판. 디스크나 추간판. 그러면 디스크가 걸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우리 등 뒤로, 바로 뒤로 이렇게 뭐가 흐르냐면 척수가 흘러요. 척수. 자, 이 척수에는 뭐가 있느냐? 자, 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가. 그래서 뇌로부터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신경이 지나가는 큰 고속도로예요. 큰 고속도로. 그러면 이제 이 척수에서 온몸으로 신경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 경추가 있죠. 목뼈, 경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슴, 흉추.
그리고 허리 부분 여기가 요추예요. 요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목에서는 팔로 신경이 뻗어나갑니다. 팔로. 그리고 흉추에서는 흉복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장 쪽으로도 신경이 이제 나가는 거죠. 척수에서, 그렇죠? 자, 요추는 그럼 어디겠어요? 나머지 하지로 뻗어나가는 신경입니다. 이제 요추에서부터 신경이 하지로 뻗어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가 걸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추간판이라 그랬죠. 추간판이 이 부분이 찢어져서 안에 있는 수액과 함께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추간판이. 그래서 디스크, 정확한 명칭은 디스크가 걸렸다가 아니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탈출증.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액이 있어요. 이 수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나와서 탈출을 한 게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때요? 추간판이 탈출을 해서 척수, 즉 신경 부분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 자, 그러면 목에 있는 디스크가 걸렸다. 목 디스크, 즉 목에 있는 추간판이 탈출했다 그러면 목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팔의 신경에 어때요? 팔로 뻗어가는 신경에 이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 디스크가 걸리면 목이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저린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걸리면 허리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하지로의 어떤 감각 이상이 생기는 거죠. 신경학적 증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추간판 탈출증.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예요. 그럼 추간판 탈출증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어요? 보통 발생을 하는 게 자 보세요. 척추체가 보통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쪽에서 꽝 하고 세게 박았어요. 그러면 급격하게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 척추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훅 꺾이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추간판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눌리게 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굽히고 그냥 이렇게 들 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수액이 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압박해서 결국에는 해당 신경의 감각 이상이나 어떤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게 디스크 걸렸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요. 추간판 탈출증. 자, 그럼 이걸 보면 치료도 알 수 있어요. 치료도. 자,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은 뭐예요? 신경학적 증상이라는 거죠. 그럼 치료도 그 신경 증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제거. 그러면 치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치료는 그대로 가만히 일단 놔두는 보존적인 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적인 요법이 있어요. 수술적인 요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세 개 다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서 일단은 이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되겠다. 이것이 그냥 흡수되면서 없어지겠다 하면 보존적 치료하면서 운동도 병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다, 약물을 써서 없애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직접 이 수액을 제거하거나, 그렇죠? 그럼 구체적인 이제 명칭만 달라질 뿐이지 어찌됐든 결국에는 이것을 제거하는 술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증상은 어땠어요? 각 지배하는 신경의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디스크에 관한 척추체, 척수, 구조,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구조 원리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공부하게 돼요. 한 번에. 그리고 구조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려운 내용이나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응용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응용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 점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굳이 목 디스크는 뭐 팔절이고 허리 디스크는 뭐절이고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죠. 이 구조를 알아두시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 제가 해부학을 가장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체 구조와 원리라는 게 사실 다 비슷합니다. 결국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그런 거를 한번 터득하시면 사실은 오히려 의학은 이제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의학이 쉬워지고 오히려 나만의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다. 어찌됐든 구조 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조 원리가. 그리고 의학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은 구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래서 구조 원리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구조 원리를 익히시려면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의학이론 처음 공부했을 때 왜라는 것에 조금 집착을 하다 보니까 따로 그 두꺼운 의학 서적을 한 3권 정도 사서 본 것 같아요. 하나는 인체 해부학, 그다음에 골절학, 신경학, 이거 3개를 보고 했어서 의학이론 과정을 끝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그런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 시간이 부족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우리가 하는 의학이론 공부는 손해 사정사로서의 의학이론이죠.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의 깊이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에서 나오는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각.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점.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합니다. 구조 원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구조 원리가 중요한 건 알겠다. 하지만 합격자의 시각, 합격을 위한 시각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가만히 이제 뭐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하세요. 그 제가 이제 50%까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50%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노력하는 영역입니다. 혼자. 제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뭐 준비하고 강의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혼자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고 그것을 다시 펜을 통해서 출력하는 연습을 여러분들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그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전에 그랬었고 진짜 혼자 공부하기 싫잖아요. 심심하시죠. 외롭고. 하지만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3가지. 시간이 부족하다. 구조 원리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합격을 위한 시각이 부족하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심심하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 중에서 이 사실 세 번째 것에 대한 솔루션은 우리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이제 여태까지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제 강의가 한 과정이 끝나면 그 과정 안에 사실은 과정 속에서 전체 내용을 자연스럽게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이 되게끔 구성을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과목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어떻게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어떻게 시각을 갖게 해드리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기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제가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만든 기출 분석표를 가지고 기출 분석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기출 분석은 우리 1차에서 했던 기출 분석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1차에서의 기출 분석은 문제를 좀 푸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우리 2차에서 하는 기출 분석은 과학적인 접근이라 그랬죠.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비율로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신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차량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도에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경향은 어떤지, 형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 이어지는 강의도 그 분석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인과관계를 맺어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강의를. 여러분들 그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앞선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 디자인을 해내야 되죠. 그런데 그 트렌드를 예측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랜 시간 그 업에 종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흐름을 타게 되죠. 흐름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거 유행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그 업에 대한 통찰력, 시각이 생기는 거죠. 시각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출 문제를 오래 공부하고 분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시각이 생겨요. 시각이. 저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출제자의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출제자의 시각. 그래서 제가 이 짧은 강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험에 대해서 출제자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와의 강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이거 중요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재밌게 시험 보기 전까지 공부하셔서 시험을 보실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과정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기출 분석을 할 겁니다. 기출 분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들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 이제 파이널 단계 가서는 어때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왔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반복을 한번 할 겁니다. 빠르게. 그리고 최종 요약, 핵심 요약 같이 하면서 어떤 이제 주제별 갈무리라든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2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체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가져오고 여기서도 가져와서 합치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줄였다, 폈다. 질문에 맞게, 답안에 맞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 작업까지 해서 파이널까지 해서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시험 공부가 사실은 힘들죠. 자격시험 공부가 힘듭니다. 저도 실무와 공부를 한 10년 좀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매년 힘들어요. 매년. 그래도 뭐 사실은 어쩌겠어요. 저한테는 이 손해사정업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강의가 제가 선택한 직업이고 제가 사랑하는 직업이고 저는 이것을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적하에 스스로 이 공부를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이미 이 한가운데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 시간도 많이 부족하시고 그다음에 체력도 부족하시고 이것저것 할 거 너무 많죠. 이게 자격증 준비 말고도. 그래서 제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운동을 통해서 저도 같이 몸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때 사실은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 주인가요? 한 4일 있다가 축구를 하다가 왼쪽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습니다. 왼쪽 십자인대가 좀 파열이 되고, 부분 파열이긴 한데 파열이 되고 오른쪽 발목 인대가 다쳤어요. 그런데 그 심각한 거는 그렇게 해서 좀 쉬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똑같은 그 두 부위가 그대로 다시 다쳐가지고 제가 그 후로는 조금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운동을 계속 쉬어야 됐었고, 이제 와서 조금씩 이제 재활이 어느 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시 재활을 하면서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그 공약을 같이 할 테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2차 시험이 8월에 있죠. 8월까지 해서 우리 서로 원하는 모습으로 달성을 하고 같이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